컨셉을 정하셨다면 요런 계정 이름에서 노출을 좀 시켜 주셔야겠죠. 저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저는 슈퍼마미오예요. 그래서 저는 요 슈퍼마미오 인스타라고 저는 인스타 계정을 설정해 주었는데요. 이 계정 이름을 설정하실 때는요. 나의 채널명이랑 유사하게 가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바로 읽혀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읽었을 때 좀 더 편해야 되고요. 들었을 때 굉장히 편한 발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스타 계정들을 좀 살펴보면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계정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 이름은 굉장히 보고 읽고 들었을 때 편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 이름은 변경 가능하시니까요. 프로필 편집란에 들어가셔서 변경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컨셉이 보여지는 곳은 바로 이 프로필 설정란입니다. 프로필 설정란에는 사진, 그리고 요 밑에 닉네임처럼 사용하게 될 이름, 그다음에 어떠한 나의 소개글, 그다음 마지막으로 링크를 달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보통 얼굴 사진을 해 놓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신 그 이름, 닉네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카테고리를 설정해 놨는데요. 요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함께 해 보실까요? 프로필 변경하기 누르시면요. 요런 편집하기 요런 사진이 뜨죠. 그다음 카테고리를 설정하셔서 해당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인스타그램에 링크를 올릴 때에 딱 하나 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유튜브도 하고 나는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뭔가 틱톡도 하고 네이버 TV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난 다양한 채널들을 다양한 링크들을 올리고 싶을 때 '이거 내가 하나만 선택해서 올려야 되는 건가?'라고 고민하셨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다양한 링크들을 달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링크트리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링크트리에 가입을 하시면 요렇게 다양하게 나의 링크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설정해 주시면 사람들이 나의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였을 때 바로 오른쪽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까?' 유튜브를 누르면 바로 유튜브 채널 링크로 넘어가게끔 설정하실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다양한 링크를 달 때에는 링크트리와 같은 링크 플랫폼을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개글을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 계정 같은 걸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이 소개글에 굉장히 장황하게 적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나의 이력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해시태그를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소개글을 적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초기 브랜딩을 하는 과정 중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개글을 단 한 줄로 적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한 줄의 슬로건으로 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렇게 달고 계시나요? 치키 PD님? 네. 내가 전해 주고 싶은 어떤 가치관, 내가 전하고 싶은 일관되게 전해 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단 한 줄로 적어 주셔야 돼요. 이건 초기 브랜딩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셉을 정하셨다면 컨텐츠에 대한 또 컨셉을 정하셔야겠죠. 지금까지는 퍼스널 브랜딩, 나에 대한 그런 PD 계정에 대한 컨셉을 정하셨다면 지금은 내가 앞으로 업로드할 컨텐츠에 대한 컨셉을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인스타 막 돌아다니시다 보면 되게 다양한 컨셉이 있지 않나요? 어떤 피드를 가면 되게 감성적인 콘텐츠들 막 올라오는 거 있고 어떤 곳 가면 진짜 웃긴 것만 올라오는 거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내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감성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리얼리티하게 전달해 줄 건지 아니면 조금 좀 유머러스하게 B급으로 갈 것인지 다양하게 콘텐츠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게 된 계기가 쉬운 접근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쉽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유튜브처럼 계속적으로 올리기가 너무 어렵다면 인스타그램도 오래 못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지점에서 내가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컨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성이 없는데 나는 감성적인 사진들로만 계속 올려야지라고 하면 어느 순간 그게 스트레스 받는 지점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지점에서 꾸준하게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컨셉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벤치마킹할 그런 채널들을 찾으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흥 많은 엄마라는 게 저의 계정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계정은 제가 참 좋아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벤치마킹할 그런 계정을 찾으셨다면 그 계정의 게시물의 분위기, 감성적인지 뭐 리얼리티한지 어떻게 올라오는지 영상이 올라오는지 사진이 올라오는지 이러한 게시물들의 분위기 그리고 피드 내용 어떻게 올리는지 캡션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태그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선팔한다고 하죠. 선팔의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요 벤치마킹을 그 팔로워, 벤치마킹 계정을 팔로우한 사람들을 타고 가면 조금 더 나와 유사한 계정들을 좋아해 줄 그런 팔로워들을 찾으실 수 있는 팁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킹을 할 계정을 한 3개 정도 찾아보시는 거 진짜 좋은 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스타그램 콘텐츠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스타그램 하면 사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렇게 4가지 콘텐츠들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영상, 스토리, 글 요렇게 말이죠. 네,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A의 계정과 B의 계정이 있어요. 요렇게 3가지 사진이 올라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 3가지 사진들로만 보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아 이 계정은 요러한 카테고리의 계정이구나.' 조금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는 계정이 A일까요? B일까요?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딱 3가지만 봤을 때 '이 계정은 이런 거 할 것 같아. 이러한 내용들을 다룰 것 같아.'라고 빨리 이해가 되는 그런 계정들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모두 B라고 대답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이유로 B라고 대답하셨는지 이유까지 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일성. 네. 같은 컨셉. 한눈에 보이죠? 맞아요.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올릴 때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라고 고민할 필요도 있지만 통일된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콘텐츠는 단순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저는 육아 관련된 정보, 육아 관련된 일상들을 올리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빗대어 보자면 저는 제가 초창기에 그 퍼스널 브랜딩 할 때 제가 올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았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올리면 사람들이 혼돈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고런 브랜딩 과정들이 조금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저는 '내가 형제맘이다.'라고 형제를 키우고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런데 되게 극한 육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유쾌하게 육아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부작사부작 또 뭘 합니다. 라는 어떠한 그러한 방법들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카테고리, 해당 카테고리를 설정하셨다면 그 해당 카테고리의 방향성을 설정하실 때 딱 세 가지 콘텐츠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 만약에 요리 카테고리라고 설정했을 때는 어떤 요리하는 모습을 콘텐츠로 올릴 수가 있겠고, 완성된 그런 플레이팅 장면을 또 콘텐츠로 올릴 수 있겠고, 요리 도구에 대한 정보를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혼동되시는 게 내가 뭐 놀러 가서 다양한 곳에 가서 맛집을 갔어요. 그 맛집 피드를 올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맛집을 올리게 되는 순간 이 계정이 약간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콘텐츠를 올리는 그런 계정이라고 하셨을 때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 최대한 세 가지만 딱 설정하셔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면 오히려 초기 브랜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올리실 때는 이 정보성 콘텐츠를 올려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정보성 콘텐츠는 굉장히 필수인데요. 그 이유는요. 나를 꾸준하게 찾아오게 하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계정 갔는데 그냥 뭔가 일상만 올리는 그런 계정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뭔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 그러면 선뜻 팔로우를 누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 인스타그램에는 이러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팔로워를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정보가 딱 올라왔을 때 그 저장되는 것만 눌러주더라도 나의 피드는 반응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노출이 금방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정보성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그 인스타그램은 사진이 정사각형 1:1 그 사진 하나 딱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요 인스타그램 계정에 9가지의 사진을 한꺼번에 펼쳐봐 주시면 1:1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9개의 콘텐츠가 올라가면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새로운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보성 콘텐츠를 꼭 올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정보성 콘텐츠는 7대 2의 비율로 올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은 나의 개인적인 뭐 일상, 내가 올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콘텐츠들을 올려주시고, 2, 2개 정도는 어떠한 정보. 만약에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없다라고 하시면 우리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있죠? 그런 썸네일 같은 거 편집하셔가지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여드린 요 9가지 사진은 제 계정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정보성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엔터적인 성향을 조금 넣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릴스로 저는 재미의 요소를 조금 더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보성을 전달하는 그러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나는 뭔가 재미있고 유쾌하고 뭔가 엔터적인 요소들을 가미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시라면 2개 정도는 그러한 엔터적인 요소의 컨텐츠들을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톤을 좀 정렬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네, 감사해요. 네, 정말 제 계정에 오시면 릴스 영상 진짜 재밌는 영상 많으니까 한번 끝나고 꼭 넘어오세요. 네, 요렇게 톤의 매너를 좀 설정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 벤치마킹 하는 그런 계정들을 찾아다니셨을 때 요런 그 계정의 게시물의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톤 앤 매너를 맞추는 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톤 앤 매너까지 맞춰주시면 정말 요 9개의 구성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지실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실 때는 한 게시물에 10개, 최대 10개까지 사진이 업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첫째 장의 사진이 바로 요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진이기 때문에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이 굉장히 많다. 올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 또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